2019, 20년도 초죠. 그러니까 그때 팬덤이 있었을 때 한 300명 넘는 대학 총장들이, 그러니까 코비드 19 시대에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를 잘 갈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 리그 대학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대학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프로젝트는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 그 Making Care Common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우리 대학이 고등학생들에게 기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여러 가지 오해를 풀고 명확히 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가장 좀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보면 학습의 의미 있는 참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그러니까 meaningfu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비드 이후에 어떤 타임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타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meaningful한 어떤 액티비티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거예요. 그 5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셀프 케어. 그러니까 니네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 당시에 하다가 아프거나 이렇게 병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자기 케어를 잘해라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아카데미 웍은 코비드 시대를 전후로 이때가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fail or pass 이렇게 그 점수를 주는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AP 테스트나 IB 테스트는 대학에서 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the absence of AP or IB test, 그렇죠? 그리고 the lack of access to standardized test. 그러니까 둘 다 앱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는 앱센으로 하고 lack of access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SAT나 ACT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도 다 써 있고요. 어머니 이쪽 네 보시겠어요? 너무 아픈가요? 그럼 이쪽에다 의자 하나 놔볼게요. 그리고 그 서비스와 컨트리뷰션 투 아더스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 뭘 배웠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울돼 있고요. 이 패밀리 컨트리뷰션이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 커먼 앱에 액티비티 카테고리가 27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패밀리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패밀리 관련된 내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패밀리 리스폰서빌리티라는 생겼거든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아이가 아니 동생이 아파 그러면 그런 것들 돌봐주는 거라든지 양쪽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갔을 때 집에서 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케어해준다 이런 것들도 다 액티비티로 들어간다. 그래서 패밀리 리스폰서빌리티라는 것들이 됐고 이걸 가장 좀 좋아하는 학교가 스탠포드 같은 학교는 패밀리 리스폰서빌리티에 굉장히 좀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extracurricular and summer activity. 여기서 이제 summer camp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summer camp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설명 좀 드릴게요. 다시. 데이터. 지금 이제 작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2024년도에 2025, 26 이때가 팬데믹 바로 전. 그러니까 이때 애들 들어가고 나서 팬데믹 됐었고요. 팬데믹 그다음 작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6.6% 아니 죄송해요 36,000명 정도 37,000명 정도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5만 명 정도 지원 너무 막 갑자기 확 늘었죠. 그리고 작년하고 아니 재작년하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대학 들어가는 애들 이게 올해 대학 들어가는 애들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브라운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그다음에 예일 빼놓고 나머지는 숫자들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SAT 안 봐? 액티비티 다 못해? 그럼 나도 하버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지원했었어. 근데 이제 그게 1년이 지나면서 좀 이제 줄기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 데이터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됐고 요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 실제 지원자 수가 좀 줄어든 거 이쪽은 지원자 수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면 2025년 클래스 오브 2025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 비교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 학교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죄송한데 저기 원장님 이 학교 듀크입니다. 듀크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그다음 이게 하버드거든요. 하버드도 한 10% 정도 줄었어. 10% 정도. 지원자 수가 이렇게 좀 줄어봐서 실제 허수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 허수가 이제 조금씩 없어진다. 이때 좋았던 것들은 뭐냐면 22, 30위권에 원래 지원할 아이들이 위에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애들이 22, 30위권 지원했었을 때 거의 많이 붙었어요. 네, 그 혜택을 본 친구가 저희 첫째 딸이고 너무 공부 잘 못하는 애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잘 됐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얼리 기준이었는데 얼리 보시면 얼리 ED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지원 더 많이 들었죠. 될 것 같고 그리고 acceptance rate예요. 지금 보시면 쭉 굉장히 뭐 4.7에서부터 여기 36%까지 있는데 여기 36%는 거의 한 40% 가까이잖아요. 에모리 ED로 넣으시면 여기는 진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ED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건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얼리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디퍼예요. 그러니까 디퍼는 뭐냐면 얼리에 지원을 했었을 때 이 학생은 얼리에서 다 못하고 우리 레귤러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예요. 15,000명 중에 거의 10,000명을 디퍼 시켰어요. MIT 같은 경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얼리에 한 600명 뽑고 레귤러에 600명 뽑아요. MIT 같은 경우는. 근데 600명 얼리에서 뽑았어요. 레귤러에서 600명 뽑는 애들 중에서 여기서 간 애들이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리에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들이 디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전체 인원수에서 하고 있느냐인데 여기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90% 디폴 하잖아요. 지금 MIT 같은 경우도 한 70% 넘게 이때 했다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겠다. 디퍼의 의미가 뒤로 미룬다 그랬잖아 결정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얼리 때 는 아이들 요거까지의 액티비티 말고 조금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이들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백투 노멀로 가면서 이제 이렇구나 해서 디퍼 같은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허수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올해 아이들은 실제로 코비드를 잠깐 겪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기간, 백투 노멀로 들어온 기간이 많죠. 학교들 대부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작년 아이들은 이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보시면 이 아이비리그 및 상위권 대학은 지원자 수가 한 20%가 증가했어요. 근데 주립대들은 2.1%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주립대든 만약에 롤링 스쿨들이 있으면 좀 미리 지원을 하시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세이프로 굉장히 좋고 그 이유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좀 볼게요. 지금 이게 팬데믹 전이고 팬데믹 후에요. 예일 대학교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팬데믹 전에는 SAT나 ACT 관련된 통계를 내놨는데 지금은 하이스쿨 관련된 랭킹 관련된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랭킹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대학에 고등학교에서 랭킹을 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랭킹 되는지는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볼게요. 큰 차이점. 퍼블릭에서 67%를 뽑았는데요. 팬덤이 이미 63% 뽑았고, 그럼 이 퍼블릭 애들이 어디 갔을까? 보시면 보딩스쿨 5%에서 10%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 대학에 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괜찮은 학교들, 괜찮은 고등학교들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여기서 온 애들은 잘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안정적으로 뽑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히고 있고 혹시 아카데미 인구로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 계세요? 네네네네. 아카데미 인구로드가 너무 안타깝게 선생님들 좀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너무 잘 가요. 탑5 있는 애들은 거의 올해도 거의 아비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고등학교는 애들이 대학에 왔는데 굉장히 잘했어.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뽑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 올해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올해 입시 들어간 애들 내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시면 하이스쿨 랭킹이 팬데믹 전에 94%가 탑 10%에 있어요.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는 95%가 탑 10%예요. 무슨 얘기냐면 탑 10%가 안 되면 아무리 대학에 넣더라도 예일 같은 데 넣더라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건 팬데믹 이후건 상관없이 어플리컨트 수가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그 애들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원자 수가 많아져서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 게 아니라 원래 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끼리 경쟁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SAT가 옵션으로 바뀌면서 아까 그냥 지원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이 옵셔널에 대한 내용 한번 얘기를 하면 테스트 정책은 펄스는 테스트 옵셔널, 그다음 테스트 플렉시블, 테스트 블라인드. 원래는 테스트 리ኳ어먼트였으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테스트 블라인드는 UC계를 쓰고 있잖아요. UC에서는 테스트 보내줘도 안 봐, 우리 안 볼 거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2026년인가요? 25년부터는 자기네 자체 테스트로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테스트 플렉시블은 M1이나 NI에서 썼는데 SAT 니네 안 내도 되고 대신 AP 뭐 3개 아니면 TOEFL 점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억셉트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테스트 옵셔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실수 중에 하나는 안 내면 되지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실제 여기 보시면 유페이나 노틀담 같은 대학교는 합격자 중에 80%가 얼리예요. 냈어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20%는 누굴까? 운동하는 친구들, 그다음 오퍼모티브 액션. 그러니까 그 두 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겠죠. 붙은 애들은 대부분 SAT나 ACT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 셀프 리포팅. 이게 뭘까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SAT 3번 이상 보면 안 된다. 그쵸? 네. 근데 이제부터는 10번을 보셔도 돼요. 20번을 보셔도 되는데 ACT는 12번까지밖에 못 보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왜 그럴까요? 셀프 리포팅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뭐냐면 대학에서 AP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몇 점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대학에서 요구할 때 프로브 보내는 거예요. SAT도 똑같았어요. ACT도 똑같았죠. 지금은 자기가 몇 점 맞았는지만 딱딱딱딱 써서 보내고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서 그럼 프로프를 보내달라 그랬을 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번 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슈퍼스코어를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3월에 봤던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 영어가 800이었고 5월에 봤을 때 수학이 800이었으면 두 개 합쳐서 1600 되는 거잖아요. 슈퍼스코어. 그러니까 이렇듯이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세 번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니야 바뀌었어.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CT가 원래 디지털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CBT, 그러니까 컴퓨터로도 보는 것들. 근데 팬데믹 때문에 이제 잠깐 홀드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나운스 한다는 아직도 어나운스 안 하고 있고요. ACT 이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굉장히 좋은 점은 아까 슈퍼스코어 얘기했듯이 SAT는 지금 현재도 그 3월에 보면 풀 테스트 다 봐야 되고 5월에도 풀 테스트 다 봐야 돼요. 근데 ACT는 풀 테스트 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과목, 만약 과학만 부족해 그러면 과학만 따로 볼 수 있는 한 과목만. 과학 한 과목이 3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서 35분만 딱 집중해서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데 아직 언제 바뀔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이어서 좀 빨리. 네? 아, 네네. 온라인이어서 지금 한 2, 3일 정도만 답이 나온다. 네,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아마 곧 되긴 할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과학이라고 이제 어나운스한 그렇죠? SAT 같은 경우는 2024년 봄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 3시간에서 2시간만 시험 본대요. 보면 된대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GRE 보신 분 있으세요? GRE 보면은 내가 첫 번째 문제를 꼭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맞아야지 그 다음에 더 좋은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얘 점수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SAT도 이제 문제를 맞고 요거까지 맞으면 그 다음은 어떤 문제 더 높은 문제 그래서 2시간 만에 애가 어떤 점수에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리딩 패세지가 2016년도에 SAT가 바뀌기 전에 숏 패세지, 롱 패세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롱 패세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숏 패세지 위주로 나오고 거기에 퀘스천 하나씩 나오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 SAT는 못 쓰는 섹션이 있는데 이제 칼큘레이터 다 쓸 수 있게 하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때 이제 바뀌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그 히스토리컬리 봤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ACT. 2016년도 SAT가 바뀌면서 ACT로 확 몰렸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니까. 요번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ACT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SAT2 없어졌죠. 서브젝트 테스트 그 다음에 SA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왜 없어졌냐고 얘기를 하면 AP가 서브젝트 테스트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바노티어링 하는 그 디렉터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무슨 일이냐고 왜 애들이 AP 시험 본다고 바노티어링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 재작년 전까지 안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아이들도 이제부터는 AP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가지고 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서브젝트 테스트 있을 때 우리 엔지니어링 메이저 들어오려면 우리 서브젝트 테스트 피직스 있어야 되고 매스투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AP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진짜 테스트 옵셔널에서 리ኳ어먼트 내년부터 SAT 꼭 내야 된다고 하는 학교가 있었죠. MIT가 꼭 내야 된다고 이제 올해 들어간 아이들 입시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내야 된다는 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서 AP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운동팀이 한 3분의 1 해체됐죠. 스탠포드. 네, 굉장히 많이 돈이 안 되는 데들 다 해체시킨 것 같아요. 해체시키면 좋은 건 뭘까요? 우리한테 운동하는 애들은 대부분 얼리에 된 거죠. 얼리의 스팟이 더 많아지겠죠. 네, 얼리 계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먼에서 바뀐 게 그 프롬프트 하나가 바뀌었어요. 4번 프롬프트인데 감사함에 대한 팬더믹 이후에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바뀌었는데 커먼의 프롬프트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 7개 있고요. 네. 제가 갑자기 아까 여기 있었는데 누가 막 얘기하시는데 부모님들 오셔서 막 얘기하시는데 개모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한테 관심 많이 없고 이런 아이들이 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크게 지금 말하는 건 이렇게 애들 붙잡고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큰 울타리 쳐놓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래서 그 계모인 분들이 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모 마인드.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스쿨 디스플레이, 그러니까는 뭐 치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먼앱에서 노는 섹션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뭐 괜찮아졌는데 각 대학마다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쓰는 것처럼 대학에 지원하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직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 크게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바뀐 거, 저희 2019년도에요. 그러니까는 2015년, 16년도에 퀘스트 브릿지라고 혹시 아세요? 네. 네. 퀘스트 브릿지를 통해서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점점 인원수가 줄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애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봤더니 제가 리서치 해봤더니 요거더라고요. 지금 소셜 모빌리티 2019년도에 US 뉴스가 대학교 랭킹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새로 신설한 소셜 모빌리티 계층을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애들이 정말 많은 학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겠다. 5%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퀘스트 브릿지에 대한 선호도 되게 들어가는 애들 많아지고 작년에도 대학에서 우리가 몇 명 더 뽑았어, 얘기하는 대학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퀘스트 브릿지는 중요한 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소득 수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5천 불 이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탑 10 학교에서 들어있느냐 없느냐. 네, 이 두 분만 된다면 퀘스트 브릿지 지원하시면 좋고요. 가장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언다큐멘트. 그러니까 신분이 없는 분들도 장학금 다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그다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가능. 물론 포션은 작아요. 한 6%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스튜던트 엑셀런트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스탠다라이즈 테스트는 2018년도에 8%, 7%, 5%까지 내려왔어요. 네. 안 중요해요. 네. SAT 학원인데 SAT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SAT를 내가 만약에 1,500점을 받았어. 아니면 1,520이라고 얘기할게. 1,520을 받았어. 근데 1,600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전혀 소용이 없는 일들이에요. ACT 34를 받았어. 36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라. 네, 진짜 어디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들. 이게 이제 퀘스트 브릿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명 더 늘렸죠. 보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에버리지 61명, 42명.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퀘스트 브릿지 칼리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퀘스트 브릿지는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도와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AT와 ACT로 넘어갈게요. 그냥 딱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3시간인데 154문제, 215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ACT는 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 ACT보다 좀 천천히 풀어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오메트리 부분은 많이 없어요. SAT는. ACT는 지오메트리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섹션 있죠? 사이언스 섹션 없죠? 그렇죠? 네. 매스에 칼큘레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고 실제로 좀 가장 큰 차이는 그거 같아요. 리딩에서 어떤 리딩 패세지가 있느냐, 애들이 어떻게 푸느냐. ACT는 리딩 패세지가 있고 퀘스천이 있으면 퀘스천에 있는 문제가 답이 어디쯤에 있다라는 걸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ACT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AT 테스트는 알아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SAT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트렌드는 현재는 SAT요. SAT 같은 경우는 수학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SAT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ACT는 영어는 그 대신 SAT의 영어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번 시험에도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ACT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그대로인데 수학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수학은 좀 잘해. 그럴 경우에는 ACT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그 대신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는 있는 아이들이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ACT 사이언스 섹션이에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AT는 아까 사이언스 섹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패세지에 리딩 패세지에 사이언스 패세지가 2개나 있어요. 요 부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이언스 패세지가. 네. 그래서
사이언스 우리 아이는 못하니까 SAT 해야지. 이거는 아니고 실제로 한번 풀어보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CT 잉글리시하고 SAT 라이딩 그 그래머 부분은 거의 97%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틀린 점이 없다 보시면 되고 매스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펑션 있잖아요. ACT 매스 같은 경우는 F1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1만 플러그인하면 답이 나오겠죠. SAT는 보시면 G of X가 네거티브 0.03 뭐 8X 플러스 2.136인데 여기에서 G of 2N이가 이게 1.376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읽어봐야겠죠. 뭐를 의미하는지. 네. 요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였지? 네.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민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요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어린 왕자이나 모아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노멀 디스트리뷰트. 네. 그런 것처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관련돼서 물어보고 이게 어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SAT 테스트예요. 네. 좀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네.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SAT를 하다가 ACT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가서 ACT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 ACT를 하다가 SAT를 갔는데 잘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CT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빨리 풀다가 SAT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 내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성적이 좀 잘 나오고 편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상관없고요. 근데 둘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하나만 하시면 됐다. 네. 여기까지 SAT였고요. SAT, ACT였고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네. 아까 분명히 그 코비드 때 이후로 많이 바뀌어서 SAT를 뭐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 나중에는 두 개 다 낸 학교가 더 퍼센테이지가 좋았다, 80% 이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두 개 다 그럴 필요가 없다 또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80% 기준은 그 높은 학교 아이비리그 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두 개 다가 적용이 되는 거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낸 아들이 80%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두 개 다 낸 아이들이 80% 이상이 합격을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고?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보세요. 두 개 다 내면 얘 왜 두 개 다 했지? 시간이 많이 남나? 그 시간에 커뮤니티에 어떻게 더 한번 뭔가를 해주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제 또 하나 여기 지금 이때 질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혹시 SAT, ACT 하면 제일 궁금하신 거? 점수도 그렇지만 어떤 테스트를 더 대학에서 선호하나요? 항상 물어보는 말이죠. 네. 근데 학교마다 너무 다 다르니까 네. 그 학교를 저희는 다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선호하는 대학은 어떤 테스트를 선호하는 대학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코넬대 그 단과 내 그 어드미션 디렉터를 만나서 얘기한 경험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분이 선호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 대신 이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SAT는 1,500점 이상이 돼야 눈이 간대요. 네. ACT는 32점 이상이 돼야 눈이 간대요. 근데 이제 컨버전 해보면 ACT 32점은 SAT 1,400대거든요. 그러니까 1,500점 SAT를 못 받는 친구들은 차라리 ACT를 해서 32점 이상으로 올리면 대학 들어갈 때 좀 더 유리하다.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다른 선호도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모험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드리려고 뭐냐면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 입시를 둘째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아무것도 선호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시험을 핸드하기 때문에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갈 때 시험을 봤어요. SAT를, ACT를. 그래서 34가 나왔어요. 네. 아, 죄송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부러워요. 네. 근데 그 대학 입시 때가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근데도 한번 꿋꿋이 한번 참고 한번 ACT만으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물론 이제 다른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저희 다른 아이들 봤었을 때도 다 ACT만으로 너무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이 많아서, 물론 그렇지만 한번 혹시나 일단은 말씀드려보는. 자랑이시네요. 네, 그러면 자랑이. 아, 네,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부러워요. 여기서 잘 안 되면 프레스티지 원장 ACT만 봤대는데 오케이. 네, 요건 이제 베스트 타임라인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대학 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얼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이긴 한데 첫째 날이죠. 이거는 9월, 10월 두 달밖에 없는 거예요. 학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학기 시작했지, AP 너무 많지, 학교 그다음에 액티비티 다 해야 되지. 정말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언제 해야 되죠? 요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액티비티 이런 걸 다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네. 그러면 거꾸로 봤었을 때 SAT, ACT를 제일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 방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방학일까? 요 여름 방학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괜찮으면 요 여름 방학 때 만약에 애들의 점수가 여름 방학 때만 해도 되는데 점수가 이 정도까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SAT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한 670 이상, 그다음에 ACT 같은 경우는 리딩이 27점 이상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여름방학에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스프링 요때 좀 시작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요때 끝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8월달, 10월달 시험 보거나 9월달, 10월달 시험 봐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라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는 이 여름방학. 근데 이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 많이 보면은 SAT보다는 ACT로 끝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9학년 이때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 뭐 둘 다 해봐야 알겠지만 ACT로 끝나는 애들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 베스트 타임라인은 이때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끝내는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 타임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AP. AP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근데 왜 어렵죠? 물론 과목 자체도 어렵긴 한데 그 보통 우리가 아너스 클래스나 일반 CP 클래스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 끝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끝까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숭숭 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아니면 가다가 뒤에 나머지 못 가르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AP는 5월달에 시험을 봐야 돼요. 네, 이게 5월달에 시험 보는데 이게 선생님들 인사고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4월달에는 애들 테스트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월 말까지 끝내야 돼. 6월까지 학기인데 3월 말까지 모든 걸 끝내야 돼요. AP 테스트는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는지 다 가르쳐야 돼. 너무 페이스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9월 달에 여름방학 때 한 번씩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컬리지 프로세스 보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얼리, 레귤러, 롤링 세 가지가 있죠.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의 차이점. 네. 얼리 액션과 디시전 차이점. 이거 얼리 네. 디시전은 어플라이하면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얼리 액션은 저도 안 가도 되죠.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비리그 중에서
얼리 액션을 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뭐라고? 네. 그러면 나 붙으면 니네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하버드? 그치, 하버드. 그다음 세 개가 있어요. 프린스턴. 예, 그렇죠. 네. 역시 똑똑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학교, 세 학교는 붙든지 안 붙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붙어도 이거 55 오고 안 50 안 와도 돼. 네, 이런 것들이고요. 얼리 디시전 할 때 좀 조심해야 돼.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쪽으로 만약에 우리 집이 괜찮다 그러면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학생 중에 하나는 진짜 부모님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얘도 잘 모르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메모리를 썼어요. 얼리 디시전으로 붙었죠. 근데 그게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벌써 하나 1년에 7만 불 다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28만 불을 내고 졸업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얼리 디시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부모님들 집에 가서 야 얼리 디시전은 잘못하면 학비 다 내야 돼. 막 애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애가 저희 첫째 딸 친구인데 얘가 공부를 잘하네요. 야 너 왜 얼리 안 났어? 이랬더니 저희는 학비 낼 돈이 없어서. 너희 집 그렇게 부자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얼리 준비를 해서 냈어요. 보스턴 칼리지가 붙었고 학비는 1년에 2,000불.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면 얼리 디시전 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합격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00불만 내고 다니는. 네, 보통 2,000불하면 탄성을 지르시는 아직 그 대학을 다니는 적이 없으시죠. 저는 2,000불만 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생각.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네. 근데 만약에 네. 됐는데 만약에 안 갈 경우엔 저 A 시즌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돼요? 얼리 디시전 됐는데 네. 이제 도저히 만약에 뭐 우리 집 사정은 뭐 낼 수가 없어서 네.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불이익이? 안 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갈 수도 솔직히는 있어요. 네, 솔직히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서 안 가고 다른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익스큐즈를 해가지고 미안하다 못 가겠다 하고 이제 레귤러에서 다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카운슬러가 좀 많이 해본 카운슬러면 그걸 좀 잘 도와줄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애는 괜찮아. 근데 우리 밑에 애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애는 괜찮은데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 있잖아요. 이 학교에서는 간다고 해서 안 갔어.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도 안 갔어. 그럼 이 학교는 이 고등학교를 안 뽑겠죠. 이 대학교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ED를 해도요. 네. 그게 파이낸셜까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랜트를 얼마큼 받을 수 있다, 튜이션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 6만 5, 8만 불 이하면은 그래도 많이 받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만 불 이하라 그러면 저는 파이낸셜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맡기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8만 불 이하고 대부분 괜찮고요. 그리고 그 대학을 보낼 때 어차피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웹사라든지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 쓸 때 CSS 프로파일 다 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부분 좀 알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파이낸셜 전문가랑 한 번씩 얘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귤러 나왔고 레귤러 그냥 아니고 롤링을 왜 계속 내가 강조를 하냐라고 하실 텐데 보시면 이거부터 잠깐 볼게요. 얼리에 대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레귤러 디시전이고 이 얼리 디시전이에요. 3.7, 15% 거의 4배죠. 그 얼리가 더 많이 15% 정도 더 많이 되죠. 4배 정도. 4.7, 20%, 5배. 그렇죠. 아이비 이거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학교가 3.7, 4.7. 네. MIT 빼고는 나머지는 MIT 왜 그럴까요? 걔네는 너무 좋은 아이들이 가는
그게 아니고요. 얼리 디시전을 IB 넣는 친구들은 대부분 MIT를 얼리 액션으로 넣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얼리에도 높고 레귤러에도 높고. 그래? 그럼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 같이 넣을 수 있어?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뭐만 못 넣냐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일 때는 다른 얼리 액션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컬럼비아를 얼리 디시전을 넣어요. 그러면 얼리 액션으로 MIT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칼리지는 무조건 다 넣을 수 있어요. 얼리 액션에 얼리 디시전이니까. 네, 자기 어떤 공부라는 게 얼마나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액티비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그 아카데믹 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나 이게 추가 학습 플레이라고 되는데 리거러스한 그 코र्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 카운슬러가 레코멘데이션 꼭 쓰냐? 카운슬러는 무조건 레코멘데이션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있고 이 과목들은 AP 과목은 몇 개가 있고 IB 과목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이랑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다 써요. 네. 그런 걸 보고 났었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가는 학생이 여기에서 뭐 어떤 걸 테이크했나를 쓰는 거예요. AP가 10개 있는 학교예요. 이 중에서 AP를 3개밖에 죄송해요. AP가 20개 있는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AP를 10개 들은 학생이 있어. 근데 다른 학교는 AP가 7개밖에 없어. 거기서 AP 7개 들었어. 어떤 게 더 리워스 할까요? 7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거에 내가 얼마나 높은 그런 코스를 듣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GPA 보면 랭킹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시면은 대학에서 탑 10%, 그러니까 94%라고 돼 있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 랭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랭킹 안 보여주는데요. 네, 그렇죠. 안 보여줘요. 대부분. 여기 혹시 레오니아 하이스쿨 보세요. 네, 레오니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교는 대부분 안 보여주고 몇몇 사립학교들은 랭킹 자체를 대학에 보내지도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물론. 네. 근데 대부분은 랭킹을 보내거든요. 카운슬러는 랭킹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랭킹을 우리 학생이 가서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네, 그래서 내가 몇 % 정도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칼리지 썸머 캠프 지원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랭킹이 좀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한 5% 안에만 들면 아이비리그 지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공에 대해 관심 있는 아카데믹 관심, AP 클래스가 어떤 걸 내가 관심 있는 걸 듣는다던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코어 과목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것들을 계속 잘 듣고 있는 것들. 오늘 이제 상담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수학을 지금 10학년인데 칼큘러스 AB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는구나. 내년에 그러면 뭐 들어요? 그랬더니 BC를 듣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는 AP 스탯을 들으려고 그래요. AP 스탯이 수학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봤었을 때 AB, BC 그 다음은 뭐죠? 더 멀티베리어라든지 리니어 그 알지브라든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탯으로 간다는 게 좀 꺾어지는 느낌이잖아요. 12학년 때. 그러니까 이런 코스가 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너무 좋은 과목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학교에 수학이 제일 높은 게 칼큘러스 BC다 그러면 BC를 한 12학년 때 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SAT, ACT 만점 받은 애들 중에서 7에서 80%가 IB 리젝된다. 계속 강조하는 건 만점 꼭 필요 없다. 어느 정도 이상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액티비티는 3가지. 커뮤니티 서비스, 아카데미 액티비티, 그다음에 퍼스널 액티비티 있는데 퍼스널 액티비티는 뭘까요? 봉사활동? 인턴십? 스포츠가. 네. 왜냐하면 퍼스널 액티비티는 베네핏이 누구한테 나한테 오는 게 퍼스널 액티비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악기라든지 그다음에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오잖아요.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게 퍼스널 액티비티예요. 이 퍼스널 액티비티가 그럼 커뮤니티 서비스는
베네핏이 커뮤니티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퍼스널 액티비티가 커뮤니티 서비스로 이어지면 정말 좋은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아카데미 액티비티는 뭐 저희 뭐 알고 있잖아요. 뭐 AMC라든지 뭐 사모라든지 올림피아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인데 아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서치였죠. 리서치는 서머 캠프랑도 연결이 되고요. 이 리서치에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 이제 올해죠. 들어가죠. 저희가 뉴욕에 진출했을 때 한 학부모님 상담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긴 잘하지만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뭐 AMC나 AIM이 나왔을 때 전혀 그 두각을 뛰어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혹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날씨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면은 날씨 관련된 리서치랑 어때요? 근데 갑자기 그러시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어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좀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AMC 딱 지워버리고 리서치 해서 한 3년 동안 그렇죠. 3년 동안 해가지고 이 친구 코넬 들어갔어요. 그러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 그때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제가 리서치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AMC나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수고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만약에 AMC 할 거면 주변에 있는 매스 컴피티션이랑 다 해보세요. 작은 것들도 다. 그리고 나서 AMC든지 AIM이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 AMC, AIM만 바라보고 하다가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리서치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 가 요건데요. 지금 보면 뭐 활동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여기에 아카데믹 이어, 그다음에 썸머 브레이크, 그다음에 인스쿨, 그다음에 아웃 오브 스쿨. 그래서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여하간 아카데미 이어 여기에 액티비티가 없잖아요. 여기에 액티비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커뮤니티 가장 작은 커뮤니티가 어디죠? 그쵸. 가정이죠. 패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친구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액티비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없이 갑자기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 액티비티가 있다 그러면 그 액티비티는 굉장히 뭐 이상하게 만들어진 액티비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아카데미 이어랑 썸머 브레이크 나눠 놓는 거는 그 애플리케이션 쓰실 때 보면은 아카데미 이어 때, 스쿨 이어 때 how many hours per week, 그다음 브레이크 때도 how many hours per week 좀 이런 식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면서 그래서 나누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eaningful, 그다음에 contribution. 오케이. meaningful은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contribution 뭘까요? contribution. 네, 그냥 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스텝. 내가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 하려면 첫 번째는 거기서 많은 시간을 써야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뭐가 보이죠? 프로블럼이 보이죠. 그리고 그 프로블럼을 솔빙하는 거. 솔빙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게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컨트리뷰션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설명하는 학생 중에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팔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건 뭐에 좋아요? 라고 써놨어요.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오래 일하다가 문제점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죠. 이게 컨트리뷰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런 솔루션을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것들을 되게 좀 중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커먼 앱 관련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거예요. 이게 27개가 있고 이 중에 아까 얘기했던 Family Responsibility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타입이 어떤 건지 액티비티 타입이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책을 했는지
그다음 여기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했는지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그리고 추천서. 추천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봤었을 때, 첫 번째는 그 추천서 의미 가기 전에 얼리에 넣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학 이전에 선생님들 정해주세요. 네, 방학 이전에 선생님들 찾아가서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좀 써달라고 얘기 꼭 하셔야 되죠. 선생님들에 따라서 난 올해 몇 명만 쓸 거야 딱 정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친밀도 아니면 학점, 어떤 분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친밀도. 너무 잘한 친밀도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좋으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좀 친밀도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과목 선생님은 좋은데 뭐 아니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력서라든지 수업시 어떤 성과 프로젝트 했던 거를 같이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요. 에세이 초안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것들. 근데 이 레코멘데이션은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어디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했어.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막 액티비티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대통령상 받은 그 대통령상 올리나요? 올리는 아니죠. 네. 뭘 하냐면 레커멘데이션 레터로 이 학생이 이렇다라고 어플리케이션에 써 있고 에세이는 이렇다고 써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프루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커멘데이션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종이 다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밖에 있으니까 보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표. 물론 학교마다 틀려요. 예일대학교는 그 제일 먼저 보는 게 에세이예요. 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네. 고요. 그 다음에 서플리멘탈 에세이. 네. 그리고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우리 학생들 그 자기 대학에 쓰는 거에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는 그 다음에 과외 활동, 선생님 추천서, 커먼 에세이, 인터뷰, 카운슬러 추천서. 인터뷰의 의미를 좀 되게 낮게 보시는 분들인데 저는 내가 굉장히 다른 것들이 뛰어나지 않는데 인터뷰를 거의 2시간을 해서 대학을 보는 애들을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까지 인터뷰 보는 것들 있으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런 얘기 있죠. 하버드에 아까 얘기했던 7개 섹터 중에서 하나가 인터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인터뷰도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운슬러 추천서는 리퍼가 되거나 웨일리스트 됐었을 때 모든 업데이트는 카운슬러를 통해서 업데이트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슬러 추천서 좀 카운슬러랑 같이 잘 지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IB 리그에서 바라는 이제 사항, 뉴펜을 보시면 이게 이쪽이 GPA고 이쪽이 SAT, ACT 점수예요. 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을 좀 중요한다. 요거 하버드는 한 요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스탠포드는 요렇게 돼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심사 요 부분이죠. 네. 그리고 SAT나 커뮤니티에 가져온 무형 자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는 이제 뉴펜이죠. 하버드 같은 경우는 잠재력의 최대치를 어떤 깊게 빠지는 거, 그다음 개방적인 거, 그다음에 하버드라는 이름에 자기가 중학교를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탠포드는 GPA와 넣어서 리버스한 코र्스, 그다음에 10학년부터 12학년 꾸준히 강한 학업 성과.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그 9학년 때 성적이 안 좋으면 스탠포드에 지원하시라고. 네. 그래서 10학년 때부터 좋으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다음 가족과 일과 책임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어떻게. 그리고 한두 가지 활동이 아니라 한두 가지 활동에서 잘하는 게 그다음에 5개, 6개 클럽에서 참여하는 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오셨으니까
문제를 푸셔야겠죠? 네. 이제부터 네.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일까요? 보세요. outside of classroom, community, supplemental essay요. 어떤 대학의 supplemental essay고 지금 나왔던 학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유펜이죠. 커뮤니티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 그쵸. 네. 그다음 요 학교. 디스팅티브 앞에. 네. 딱 생각나는 거 혹시 없나요? 네. 네. 아 이거 네. 그 며칠 전에 제가 MBD 그러니까 노던밸리 데모레스트 학부모님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답들이 장난이 탁탁탁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비교가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하거든요. 역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잡하고 리스판서빌리티, 유어 패밀리, 스탠포드죠. 그렇죠. 이제 난이도 최상 학교죠. 여기는 지금 안 나왔던 학교예요. 혹시 그 바람을 들들인 소년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었는데 자기 그 졸업생 중에 한 명이래요. 말라위에서 재활용품 가지고 풍차를 만든 거예요. 그럼 너는 이런 것들을 듣고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대학이에요. 어딜까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디요? 아 뭐예요?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다스몰스.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아 이거 잠깐 이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스탠포드인데 여기가 그 리거러스한 코र्스예요.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하고 중요한 거 그다음에 consider, not consider. 여기 보세요. 보면은 리거러스한 코र्스, 클래스 랭킹, GPA, 스탠다라이즈 테스트, 그다음에 어플 에세이, 그다음에 레커멘데이션.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밑에서는 extracurricular activity, 그다음에 talent, ability, 그다음에 personal quality.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스탠포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스턴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다크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그냥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빠진 건 다른 데들 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일은 스탠다드 테스트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예일 간 학생 중에 좀 독특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은 학교 SAT 성적도 나쁘고 GPA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예일을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 친구가 진짜 너무 머리가 좋고 진짜 유명인 중에 한 명을 초대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레이디 가가를 타겟으로 잡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고 그 관련된 클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네. 그 정도면은 대학에서 안 뽑겠어요. 지금 뭐 하냐면 카리지 컨설팅 하고 있고요. 대학 카리지 컨설팅 1시간에 1,000불씩 받으면 사요. 네. 아울리 레이시 1,000불. 네. 대단하죠? 네. 아주. 그리고 포브스 언더 30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유명한 몇 명씩 뽑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네. 진짜 오전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 신기하네요. 네. 코넬도 스탠다라이즈 테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클래스 랭킹도 좀 별로 안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리서치를 구하는 게 되게 아까 리서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리서치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좋은 썸머 캠프는 리서치를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절차 자체가 거의 대학에 지원하는 절차랑 비슷해요.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프리 스크리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꼭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 중에서 뉴저지에서 제일 중요한 캠프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탑 1, 2, 3까지 든다, 아니 탑 5 안에 든다, 그러면 무조건 이 두 개를 카운슬러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버넌스 스쿨, 오케이. 두 번째는 NJ 스쿨. 근데 이거는 지금 10학년인 아이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9학년 때는 11학년에서 12학년 가는 거기 때문에 9학년이나 뭐 지금 11학년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말고, 이 두 가지를 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 두 가지 들어간 아이들은 거의 다 아이비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비에 준하는 학교들. 그 이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카운슬러가 추천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셀렉티브한, 그러니까 그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도 계속적인 절차들이 돼 있어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지금 11학년 애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했고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된 애들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네. 가브너스 네. 스쿨하고 NJ 스콜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전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원해서 하는 것들. 지금 드린 그 캠프 리스트 있잖아요. 그 종이 거기에 캠프 리스트 다 있는데 이 중에서 프리가 굉장히 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텔룰라이드 너무 좋은 학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인턴십이거든요. 그렇고 예일 영 글로벌 스콜라 이거 같은 경우 3,500불 정도 들지만 이거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와튼에서 하는 이것도 굉장히 LBW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RSI 너무 좋은 것들 있죠.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는 라이즈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봐야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한 5,000불 정도 되죠. 만약에 된다면 무조건 이거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브룩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토리브룩이 뭐 별로 안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거를 제공해주는 대학이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할 수 있으시면 이 두 개 대학 한번 다 어플라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펜에서 하는 MNT도 굉장히 좋은 캠프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는 스텝 관련돼서 너무 스탠포드에서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나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이오와나 캐년 여기 굉장히 좀 좋은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캠프고요. 네, 나머지 것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여름학기 프로그램 여름학기 이렇게 진행이 돼요.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 있고요. 컨셉 클래스, 어드밴스 클래스 있는데 컨셉은 오전에 렉처 듣고 오후에 렉처 들은 걸 가지고 퀴즈 계속 보고요. 어드밴스 클래스는 테스트 풀고 리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컬 리딩하고 북클럽인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리딩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리딩을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을까? 1년 정도 기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8학년에서 9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리딩이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애널리컬 리딩을 지금 1년 과정으로 저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애들은 북클럽인데 8주 동안 8개 책 읽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칼리지 에세이. 이제 11항에서 12항 올라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칼리지 에세이 있는데 얼리 어드미션 저희는 이제 메인 에세이 하나랑 서플리멘탈 에세이 3개, 그러니까 학교 3개 해가지고 3,500 하고요. 레귤러에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레귤러에서 한 번 더 하겠다고 싶으면 7개 학교 하는데 1,500불만 더 내면 되는 이 프로그램이니까요. 이거는 11항에서 12항에 넘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10시, 그러니까 10시트가 저희 펠파하게 이제 제공되는 게 10시트인데 이 중에서 지금 한 4개가 지금 차 있거든요.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9시 되기 전에 끝났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가시다가 저희 상담 만약에 원하시면 상담 스케줄 개별적으로 아이랑 같이 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